근로자임금 채권의 배당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근로자임금 채권의 배당 신청. 근로자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말씀을 112강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근로자임금 채권일지라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만 2022년 8월 1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이브 방송이지요. 113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임금 채권을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또는 아예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러하였을 경우에 근데 그 물건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 이거지. 이런 경우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임금 채권인데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배당 신청 받아는 줘요. 임금 채권뿐만 아니고 조세 채권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되지 아니한 조세 채권. 예. 그러니까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에서 배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배당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종기일 이후에 뜬금없이 임금 채권자로서 어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배당 받아줍니다. 법원에서는. 배당은 받아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배당 결제 참여가 안 되고 아이고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네? 이거 들어가세요 봐가지고. 왜냐면 어떤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 배당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 우리 그것만 딱 이렇게 째려보시면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임금 채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또는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아예 임금 채권자가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 안 했으면 없는 거지요. 그죠? 딱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근로자임금 채권의 배당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근로자임금 채권의 배당 신청. 근로자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말씀을 제가 112강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근로자임금 채권일지라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만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 안 하면은 참여 못 한다 이거죠. 배당 절차 참여도 못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일지라도 당해 경매 사건이 매각으로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은 뾰로롱 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죠? 따라서 나와 있죠.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봐가지고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면은 나와 있죠.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멸하며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비록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일지라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요. 법원에 대단히 매몰찹니다. 배당을 안 해줘요. 우리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 중에서 보면은 주택임차인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일로 와 당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잖아. 빨리 일로 와 빨리 배당 요구해. 하면 내 배당해 줄게. 절대로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임금 채권, 조세채권 또 주택임차인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차인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임차권을 최우선 변제권에는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때 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언이 있대요. 옛날처럼
건 한 40여 년 전에 대학교 법학개론이니까 강의 들었지. 그 교수님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권리 행사 안 한다. 그럼 넌 아웃이라는 거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잠깐만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나요? 이거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대법원 96다 1263호 판결이거든요. 이 사건 번호 하나 살펴보시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6다 1263호 판결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96다니까 이 당시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 내용에 보면 민사소송법 제728조인데 현재는 민지법 275조입니다. A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준용하는 뭐 같은 법, 이게 같은 법 민사소송법이거든요. 현재는 민사집행법 8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요구 채권자는 경락길, 민사소송법에서 경락길인데 요건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요. 뭐 민사소송법은 2002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다가 민사집행법으로 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됐거든요. 20년 전 일인데 그 말하고 경락길이다. 경락길 또 용어도 경락길이단 말이지. 뭐 용어도 막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자는 현재는 보니까 우리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잖아요. 그죠? 88조 나와 있는 게 민사집행법.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나왔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대요. 배당 요구를 하라 이거지. 안 하면 안 해준다 이거지. 그죠? 목마른 자, 네가 알아서 우물 팔아 이게 우물 파야지 지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을 막 더듬어 버리네 그냥.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우선 변제권이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자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안 하고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배당 못 받아요, 못 받아. 배당 못 받고 또 경매신맥으로 꼴까닥 죽어버린다는 거. 낙찰자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당 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나와 있죠, 그죠? 이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은 그러니까 근로자임금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법원에서는 어이 그럼 넌 빠져.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그 배당표를 확정해서 나름대로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죠. 빼고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보시니까 이게 보면 네, 또 나와 있네요. 그가 누굽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채권. 이 사건은요, 근로자 임금 채권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로자 임금 채권, 그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잘 들어보세요.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근로자임금 채권에 의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 채권자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안 하면 법원에서는 제외한다니까. 제외하고 이 사람한테 주어질 몫을 후순위 권리자한테 배당했다 이거죠. 이를 보십시오.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어쩌나네.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 95다 28,304호 판결이 있거든요. 요 사건 번호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 2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 있는 원고들하니까 근로자들 임금 채권이에요. 원고들은 근로자들이겠죠. 이걸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게 뭐냐면요. 원고들은 우리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계산 제출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된다 이거지. 따라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을 배척. 이게 뭐냐, 원심에서는 근데 있잖아, 당신들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 이 사람들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당신들한테 안 주고 이래서 후순위 권리자한테 배당 주는 거야. 그럼 후순위 권리자 이 사람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이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심에서는 배척을 했대. 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임금 채권 관련해 가지고요, 대법원 사건 번호가 이제 이게 하나 나와 있죠. 이게 대법원 95다 28,345. 우리가 방송하는 와중에 제가 저기 대법원 사건 번호라든지 관련 법조문을 몇 가지 적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살포시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른 저 채널의 영상을 보니까 단지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대요. 사건 번호를 이렇게 제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봐가지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런 경우는 저기 대부분 사건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앞에 나와 있죠. 이게 대법원 96다 1263호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이 뭐냐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임금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어요. 제출 안 하니까 법원에서는 너네들 제출 안 했지? 알았어. 그럼 너네들 배당해서 배제한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였을 경우 만약에 근로자임금 채권이 1억이라 치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로자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1억을 다 받아갈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거지. 안 했으면은 그 1억이라는 금액은 당연히 그 근로자들한테 안 주고 대신 그 1억이라는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자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지. 우리는 당연 배당권자로서 말이지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은 원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당 요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1억이라는 것이 만약에 근로자임금 채권이다라는 그런 전제란 말이죠. 1억이라는 금액을 쟤네들이 가져갔다 이게. 쟤네들은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들입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저 사람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니까 빨리 내놔라. 라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죠? 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라. 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할 적에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니까 아이고야 근로복지공단 뭐야 해서 막 근로자 누구 해가지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서 어머야. 근데 또 보니까 두 번째 당해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텨간다 했네. 아이고야. 근데 세 번째 다시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이 보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잖아요. 그 이후야. 그건 상관없어. 그때는 봐가지고 근로자임금 채권이 뭐 10억 아니라 100억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에서 1억 뗀 자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또 나아가서 낙찰자한테 대항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죽고 따라서 그때 우리는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가?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는가? 이후에 했는가? 또는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을 철회했는가? 아니면 또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는가? 요 내용은 다음 회차 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것만 딱 보고 이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낙찰은 못 받아서 문제지. 요즘 낙찰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암만 저 부동산 시장이 우중충하다 할지라도 전 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산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 학계론을 보게 되니까 부동산 그 가격 그 사이클에가 주기 있잖아요. 뭐 5년 주기술, 10년 주기술 그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죠? 예. 지금 침체 국면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떨어지느냐. 그럼 대한민국 완전히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뭐 침체 떨어진다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 분양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은 못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야 이게 한 1년 후에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내기 한번 해보십시다. 현재 2022년 8월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3년 8월 10일쯤 해가지고 1년 전인 오늘을 한번 회상을 해보자 이거지요. 1년 전에는 아파트가 말이지 미분양되고 와 그런데 1년 후에 또 그냥 막 꼭지점 찍어버렸네. 이랬을 경우는 과연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투자를 할 걸.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람 심리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뉴스에도 보면 맨날 떨어진다 그래도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닌 사람은요 쉽사리 투자 못합니다. 투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팍팍팍 반등해 버리더라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속으로 이제 혼자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말이지 그냥 남들 투자 안 할 적에 내가 경매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근시안적인 투자 마인드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매 물건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 낙찰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은 말이지. 500대기, 1000대기가 그 조그마한 것도 몇백만 원 묶고 그냥 그대로 다시 되팔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앉아있더라고. 물론 이제 자금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낙찰 받았다 그러면 진덕이 앉아있다 보면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고등 수학을 요하는 실력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거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화면에서 약간 옆으로 산을 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이랬다니까요. IMF 97년도인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역전세 해가지고 깡돈 전세 그때는 말 많았어요. 그 당시 참 97년도니까 참 오래됐다, 그죠? 그건 25년 전인데, 그 당시 대치동 한번 미도 아파트, 엄마 아파트, 그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저도 그때는, 어머야,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머야, 들어가면 너 완전 쌍꺼풀 터지겠지?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완전히 반등이 돼버렸더라고. IMF 터지면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 소비를 활성화시킨다 해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면 연신에 테이블 하나 놔놓고 뭡니까? 이리 보세요. 카드 발급해드릴게요. 카드 일단 먼저 카드 발급하면 돈부터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양도소득세도 완화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다가 슬슬 이렇게 이제 반등에 치고 올라간 그런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또 2008년도인가요? 미국발 금융위기 해가지고 또다시 훅 치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전 정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는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진다고 영원히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떨어진다 그러면요. 정권 잡으신 분들 이제 영원히 야당한다니까 야당.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반등되는 때가 언제냐? 그건 제가 점장이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 어쨌든 약간 산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냐면 이건 지금 경매 사례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부 사건인데요. 이런 게 많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무원들이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준공무원들이죠, 그죠? 양반들 법을 몰라서 그러는가? 이런 그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일단 내려가 볼게요. 이 밑에 보면 많아요. 봐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뭡니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시지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에 이걸 제가 날짜를 메모를 안 해놨다 보니까 얼핏 찾아볼 수 빨리 눈 안 드러내 봐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자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2021년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이에요.
2021년 11월 25일에 가서 배당 요구권자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 25일인데요. 그럼 여기 다시 앞으로 2021년 11월 25일입니다. 2021년이니까 작년이죠. 1년 올해도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2021년 11월 25일이 배당 요구 채권계산서 제출했다 이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5월 6일이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1월 25일 날 빡 해서 채권계산 제출했어요. 무시해버려. 왜냐면 여기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버티고 앉아 있는데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금 채권을 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은 5월 6일, 2021년 5월 6일 요때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 그럼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일단 먼저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잠깐만요. 2019년 10월 10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보면은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이 최우선 면제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이때 받았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을 가진다고. 그런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한 것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더라. 5월 6일까지 배당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이 1등으로 최우선 변제니까 1등으로 받아가요. 그 다음에 박모 씨 이분이 2등이라. 왜냐 우선 변제에서 2등으로 배당받아 간다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로자 임금 채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떡하니 제출하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 보증금 1억 1,500만 원인데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임차인 보증금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자기 전세금 1억 1,5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거든요. 네, 이분이에요. 왜냐면 왜 아니면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냐? 이름도 모르면서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그러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요. 대금 지급, 지금 대금 지급 기한이죠. 그죠? 근데 대금 지급 기한이 아니고 2021년 12월 26일에가 대금 지급 이때 내고 다음에 배당기일, 배당 이때 배당해, 배당기일 잡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아마 대금 납부를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대금 납부를.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기한 후 납부를 하고 배당 종결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분도 보니까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다면 그 코치해 준 사람이 참 머리가 참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단은 그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낙찰받게 되면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고 그 이후에 대금 납부를 하였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보고 요건 제가 메모할게요. 잠깐만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고 50, 80, 57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소재하는 이것도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국 토지 저는 참 이게 참 불만스러운 게요. 무슨 요즘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다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름은 표시를 하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또 뒷번호는 아예 표시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표시를 해본들, 이 사람들 무슨 손해를 보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근데 이 건 같은 게 입주자 김모 시대에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LH공사로부터 이제 그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일단 대항력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대항력은 있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뭐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어쨌든 이건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이렇게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셔가지고요. 조세 채권도 참 신경 써야 되고 근로자 임금 채권도 참 신경 써야 되고 그죠? 이 정도는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침해 안 걸리죠. 그죠? 여기 또 보시니까 근로자 뭐 있는가 모르겠네 봐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뜻 또 눈에 안 보이네 봐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가 안 보여요. 근로자 이게 지금 안 보이네 봐가지고 또 요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저기 사건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당 종기일 여기는 지금 제가 그 정리해놓은 나의 관심 메모에는 배당 종기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고 배당 신청을 하였기에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압류하고 배당 신청했다는 겁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인데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배당 못 받죠 당연히. 그죠? 배당 못 받고 당연히 어떻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배당 신청 2020년 4월 28일 배당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일동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니까 2020년 6월 26일인데 이게 여기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뭐냐면요. 잠깐만요. 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 근데 보니까 본건의 건물 열람일자가 2020년 4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를 하고 이런 내용은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아마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제가 그 확인을 그 전에 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모하고요. 잠깐만요. 전주로 넘어가 볼게요. 2017 타경인데 2017 타경에 905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보니까 여기도 보면 역시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 결정됐네, 그죠? 기각 결정됐는데 최종 기일 결과 이후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자입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면요, 역시 이게 또 잠깐만 이게 제가 날짜를 딱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날짜를 메모를 안 해놨거든요. 잠깐만요. 배당 요구권자 김계미해가지고 참 교구권자 이게 있네. 진짜 막 그냥 마음이 급하면 막 안 보입니다. 2017년 12월 19일자 요 날짜 기억해 보시죠. 2017년 12월 19일자 배당 요구권자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그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대요. 2017년 12월 19일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2017년 12월 19일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7년 11월 13일이죠. 그죠? 12월 19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는 줘요. 받아준다니까요. 받아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에서 배제가 되고 근데 이 건 같은 경매가 기각 결정됐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럼 1억 4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낙찰서도 인수한다는 거 여기에만 우리 신경을 딱 집중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꾸 이제 사례를 중복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16 타경에 14987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항력이 이 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그죠? 대항력이 없고 이건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죠? 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시지요.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였고 또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어떤 서류를 송달을 하였고 이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보면 지분이 경매된다 했을 적에는 타 지분권자한테 법원에서 반드시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송달 내역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여기 송달 내역. 송달 내역상에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송달 내역을 보니까 타 지분권자한테 송달한 내역 자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더라. 근데 나는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이거 지분을.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타 지분권자들이 내가 낙찰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유가 뭐냐니까. 우리한테 지분이 경매되는데 송달 안 했다, 이거지. 그럼 경매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지분을 안종현이가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는 안종현이한테 매각 허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항상 그 송달 내역하고요 접수 내역입니다. 송달 내역하고 접수 내역을 우리 항상 천천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또 2017년도만 하더라도 뭐 이게 전부 다 실명으로 표시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년 5월 12일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간단하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2017년 5월 12일이에요. 2017년 5월 12일인데, 2017년 5월 12일이죠. 2017년 5월 12일인데, 4월 3일이잖아요. 4월 3일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론 여긴, 여기 채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 자리에 이분이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이고, 그리고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이 있음.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더라 배당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그럼 이 임차인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인지 이 건 같은 배당 없음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내가 인수한다는 전자에서 입찰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